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자금 세탁 혐의와 루나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집중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권 대표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거래소 내 채팅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 간 최신 암호화폐 정보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전환 신청을 반려한 미 SEC를 상대로 그레이스케일이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SEC의 반려 결정 발표에 미국 컬럼비아 항소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미국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서 약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 블록체인 기술 기업 하모니에서 1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친 조직이 라자루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디파이 시스템에 대해 거대한 도박과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가격 급락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디파이 업계의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암호화폐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코인베이스와 ICE는 암호화폐 사용자의 위치와 거래 내역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인을 왜 그냥 사? 정보 보고 사야지. 이거 끝까지 봐. 딱 10분이면 돼. 코인 뉴스 하면 어디? 블록체인 투데이에서 코인 정보를 찾다. 안녕하세요. 7월 1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 간의 상관 개수가 처음으로 0.8%를 돌파했습니다. 상관 개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두 자산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요. 최근 복잡해지는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 투자자들이 지난 몇 달 동안에 주식과 암호화폐를 모두 위험 자산으로 취급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자금 세탁 혐의와 루나 사태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벌입니다. 검찰은 이 권 대표가 조세 회피처에 돈을 빼돌린 혐의를 자금 세탁의 혐의로 보고 있는데요. 검찰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권 대표에 대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검토 중이며 이 여권이 무효화되면 권 대표를 국내로 송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완도 실종 가족이 실종 전에 루나코인 등을 검색한 정황을 통해서 이 사망 경위와 또 시기를 밝혀낼 예정인데요. 이 조양의 아버지 조모 씨가 지난달 초부터 루나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관련 인터넷 검색 기록을 확인한 경찰은 이 조 씨의 금융거래와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 내역 등을 수사할 전망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거래소 내 채팅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코빗은 이용자 간 최신 암호화폐 정보와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고안했는데요. 코빗 웹사이트를 접속해 거래소 메뉴 좌측 하단 말풍선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채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고객 확인과 또 신한은행 계좌 연동과 또 자동 이체를 완료한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웹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실시간으로 이용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세진 코빗 대표는 암호화폐 업계에 커뮤니티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거래소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코빗은 향후 다양한 이용자들과 양질의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장으로서 건전한 투자 문화의 형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신탁의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전환 신청을 반려한 미 SEC를 상대로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반려 결정이 발표되자 미국 컬럼비아의 항소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의 CEO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려는 SEC의 결정에 크게 실망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GBTC의 현물 ETF 전환을 바라고 있고 모든 자원을 활용해서 공정한 규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케일의 법률 고문은 SEC가 유사한 비트코인의 ETF 상품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이는 1934년에 행정절차법 및 증권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미국의 블록체인 기술 기업에서 약 1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쳤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블록체인 포렌식 기업인 엘립틱 앤 엔터프라이즈는 지난주 블록체인 기술 기업인 하모니에서 1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훔친 조직이 라자루스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엘립틱스는 이 해킹의 특성과 또 이어진 돈 세탁에 기초했을 때 북한의 라자루스 조직이 이번 암호화폐 절취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징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커들은 브릿지에 침투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하는 하모니 직원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목표로 삼았는데요. 또한 해커들은 자동화한 돈 세탁기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밤 시간대에 자금을 옮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암호화폐 대출 업무 등을 하는 현행 디파이 시스템에 대해 거대한 도박과도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WSJ는 최근 암호화폐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디파이 업계의 현실을 조명했는데요. WSJ는 셀시어스의 자산 인출 동결 사태는 물론이고 블록파이와 보이저 디지털 3 에로 캐피털의 사태를 두고 카드로 쌓아 올린 지위라면서 디파이가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 장치를 복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디파이가 대출자의 코인을 담보로 잡고 이 코인을 더 빌려주는 이 B2 거래를 조장해서 젊은 세대를 코인 투기로 끌어들였다는 건데요. WSJ는 이 디파이 영업은 실물 경제가 아니라 이 코인 채굴과 예치 그리고 거래 등에서만 비롯될 수 있고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해야만 존속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도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에 암호화폐 사용자 관련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코인베이스와 ICE는 암호화폐 사용자의 위치와 거래 내역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코인베이스는 자체 개발 분석 프로그램인 코인베이스 트레이서를 통해서 ICE에 3년간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거래소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 코인베이스 측은 분석 소프트웨어를 통해 제공하는 데이터는 거래소의 고객의 데이터가 아니라면서 온라인에서 공개된 정보 중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만을 사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개인의 식별 정보와 코인베이스 거래소 사용자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을 비롯한 상위 알트코인들은 지난 주말 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또한 채굴량 자체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시장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얼어붙은 가운데 강력한 인플레이션에 따른 후폭풍은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비트코인의 전망과 차트 분석은 정오의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 안녕!